네, 여러분, 가쁜 토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능한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누구나 알고 있죠. 중국 격언에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를 얻으리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유능한 사람의 특징인데, 마음을 움직이려면 마음을 일단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하려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음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소통하면 행복하다. 좋다.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 정도 생각하지. 마음이 모든 것이라 마음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행복은 물론이고 뭐 행불행은 물론이고 어떤 유능, 무능도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전부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고 마음이 에너지라 그 힘의 원천이고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그 마음을 인정해서 그 마음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일수록 그런 분일수록 유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분의 특징이에요. 영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분이 나비 효과라는 학설을 발표했죠. 그 나비 효과가 어떤 학설이냐면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LA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저 베이징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즉 어떤 작은 사소한 일이 큰 일을 발생시키는 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마음의 효과라고 해야 하겠죠. 기상의 어떤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기상 이변을 일으킨다는 그거를 빗대해서 설명했는데 학설을 주장했는데 기상뿐이 아니라 삼라만상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마음이 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소한 작은 마음 하나가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작은 마음의 불씨 하나를 소홀하게 다뤘을 때는 또 엄청난 마음의 부작용과 저항을 가져온다는 걸 그걸 또 얘기해주는 학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소한 나비의 날갯짓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시함으로써 간과함으로써 베이징에 토네이도를 일으키듯이 사소한 마음의 작용, 마음의 움직임을 대부분 무시하죠. 현대인은. 그래서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이렇게 엄청 두려우면 두렵다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취급되어져야 할 문제죠.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 도시에 큰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체인점이었는데 단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는데 삼겹살집이었거든요. 아주 얇은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싸지 맛있지 하니까 막 그 식당이 순식간에 그냥 체인점이 불어나서 그 도시 전체가 막 마지막에 그 밥을 볶아주는데 그 볶음밥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이 엄청 잘 됐는데 경쟁 상대인 그 식당이 잘 되기 이전에 다른 고기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이 삼겹살집이 잘 되기 전에는 그 식당이 1위를 했었어요. 매출 1위를. 그러다가 이제 선두자리를 빼앗겼죠. 빼앗겨서 이제 매출이 나날이 급감하니까 그분들의 전략을 이건 뭐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떠도는 풍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 경쟁 식당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내세운 전략이 뭐냐면 풍문을 퍼뜨리는 거죠. 헛소문. 거기 그 삼겹살집은 아주 나쁜 돼지 고기를 쓴대더라. 또는 그 삼겹살은 만들어진 거래더라. 돼지 비계와 살코기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싸다. 몸에 안 좋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헛소문이니까 그 삼겹살집 사장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헛소문을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삼겹살집은
불과 1, 2년 만에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문을 닫게 됩니다. 손님이 안 가게 돼요. 왜냐하면 시중에 삼겹살집이 많은데 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이 마음만 자락이죠. 기분이 나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은 안 됐지만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아예 안 가고 말지 뭐. 차라리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왜 가서 먹어. 하나 둘씩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고객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먹고 맛있으면 되고 싸면 된다. 물질적인 입맛과 그 돈만 생각했지 그들의 그 불쾌한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그 마음 한 자락을 간과한 대가로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몰락했지요. 그리고 어떤 빵집 하나도 문을 닫게 됐는데 그 빵집이 참 맛있는 빵집이에요. 되게 크고. 근데 그 종업원들이 불매운동을 했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한 까닭에 손님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종업원들이 불매하는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불쾌한 기분 때문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빵집도 굉장히 크고 역사가 오래됐는데 문을 닫은 일이 있거든요. 그 당시엔 제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소한 불쾌한 마음 하나가 수치스러운 마음이죠. 그 마음 하나가 완전히 그 기업 하나를 몰락시키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 한 자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서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을 함부로 하고 그 마음을 버려버린 사람은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기에 현실에 수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하면서 그래서 끝내는 몰락하게 되죠.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마음을 인정하는가,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내 마음부터, 내 마음이 진실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 한 끗 차이에서 이분이 현실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결과에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현실의 어떤 상황에만 끄달려서 매여 있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돌아가는 그 상황과 또 주변과 조화를 생각하는지 조화를 생각한다면 마음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여자를 뜨겁게 사랑해. 하지만 그 여자로 인해서 누군가 불편하고 우리 식구들이 다 반대하고 힘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게 다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내 마음밖에 없어. 나 좋으면 그만이야. 내 마음만 생각하는지. 그럴 때는 당장은 결혼하고 뭐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끝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는 힘들 거예요. 행복하게 오래 잘 살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늘 주변을 고려하는 사람은 마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내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따르는지 아니면 내가 사장이니까 월급을 주니까 싫어도 그냥 네 하고 마음으로 불쾌한 마음을 감추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지 그걸 보고 있는지 만약에 그 마음을 보고 내가 그들을 조금 더 사랑으로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어서 기꺼이 따라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들을 풀어주고 진심으로 가족처럼 내가 품으면서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버린 채로 그냥 내 집착으로 이걸 내가 사장이니까 이걸 그냥 따라와야 되고 너희들이 기분 나빠서 날 따라와 기분 나빠도 이런 식으로 내가 끌고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차이죠.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나는 더 큰 사업체와 더 큰 조직과 더 큰 어떤 단체와 더 성공적인 기업을 이끌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배려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내 집착만 갖고 끌고 간다면 내 그릇은 고기에 멈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그릇의 크기, 유능함과 무능함의 크기는 얼마나 마음을 배려하고 얼마나 마음을 잘 다루고 마음을 인정하는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와 타인의 모든 마음, 그리고 펼쳐진 모든 상황의 조화, 이게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행복하고 불편함이 없이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하고 끌고 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지 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만 보지 말고, 그렇게 목표만 보고 그 집착으로 달리는 그 살기를 쓰면서 산다면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될 거예요.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하지요. 기업의 이미지를. 왜 그럴까요?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떠올렸을 때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어떤 느낌이 떠오르죠. 그게 기업의 이미지예요. 그 마음이 행복하고 정말 좋을 때는 내가 하나라도 더 그 기업의 제품을 사주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불쾌해, 기분이 나빠. 그러면 거기 가까이 가기 싫고, 그 사람과 거래하기 싫고, 그 기업의 제품을 사주기 싫고, 기업의 이미지가 있듯이 나도 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는 내 마음이죠. 나를 떠올렸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많은가. 나를 떠올렸을 때 두렵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면 나의 이미지는, 나의 마음 관리 전략은 실패한 거겠죠. 나랑 친구하고 싶고 나를 따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기 싫고, 나를 떠올렸을 때 너무나 지저분하고 수치스럽고 우울하고 정말 실패자로 여겨진다면 아무도 나와 가까이 하지 않을 거고, 나는 그만큼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을 존중한다면 나를 통해 어떤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지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이미지 전략이라는 거죠. 기업의 홍보 이미지 전략과 마찬가지로 각각 개인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어필하는 건데, 그 어필은 어떤 물질적이거나 어떤 학벌이거나 돈과 권력 이런 게 아닙니다. 나를 떠올렸을 때 어떤 마음일까? 행복할까?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일까? 내가 불쾌함과 불행을 주는 사람일까? 그게 진짜로 세상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돈을 주고 또는 뭐 세상에 어떤 내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좋다고 하는 내가 가르침을 주고 모든 게 좋지만 가장 큰 건 나를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행복하고 희망차고 씩씩하고,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큰 걸 행복을 주는 유능이에요. 그런데 나를 떠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미움을 주고 있겠죠. 나는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버린 결과로 내 마음이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상대에게 불쾌하게만 하고 상대의 마음을 고려 안 하고 늘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자기 마음부터 잘 가꿔서 내 마음을 인정하는 유능이가 되어서 남의 마음도 잘 행복하게, 남의 마음을 행복하게 가꾸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설득할 수 있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유능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가쁜 토크는 여러분과 함께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차이점, 얼마나 마음을 소중하게 다루고 나와 남의 마음을 인정하는가, 그런 사람이 유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 밤도 영채가 함께 하시는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채의 축복 속에 여러분 편히 쉬세요. 저는 물러갑니다.